hard, play hard, work hard, play hard, work hard, play hard, work hard, play har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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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Diamonds all 거치 카메라 100개를 감시 시스템이 원래 출연자도 모르는 비하인드. 프로그램을 조사를 하고 섭외를 하고 워홀은 안 가야 맞는 거 같아요. 너무 어색해요 그냥. 승모근에 힘 좀 풀어. 그죠? 제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촌놈에서 농장팀 연출했었던 이승환 PD입니다.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뒤로 기대는 게 나을 것 그래요? 같잖아. 건방져 보이는 거 아닌가? 아, 아침마당 같아. 아 저희는 이제 꽤 같이 일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늘 붙어 다닌다고 인지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촌놈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처음 만났고 어쩌다 사장 시리즈를 했고 이번에 부산촌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PD는 어쩌다 사장 시즌 2부터 같이 했고 이번에 부산 촌놈까지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같이 했네요. 저희 프로그램은 부산 사람들이 모여서 워킹 홀리데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간단한데 두 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먼저 착안을 한 거는 사실 부산 분들이랑 뭔가를 해보자. 예전에 서울촌놈이란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만난 적이 없는 사이들도 있고 그랬는데 금세 친해지는 거 보고 같은 고향 출신 분들을 모아놓으면 금세 케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 막다 장아찌 아줌마도 앉아야 돼. 종가 해안사를 하고 가라 이래 전부 다. 저 영수들은 안 올라가나? 부산대교 18살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연찮게 지역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지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갑자기 오디션 프로의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이야기가 가지를 치게 되는 것 같았고 신원호 선배가 하는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 똑같은 대사를 해도 지역색이 묻어있는 캐릭터들이 말을 하면 좀 더 재밌어진다는 느낌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매력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호진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아 저는 창원 출신입니다. 경남 창원. 부산은 아닙니다. 완전 부산은 아니다. 약간 범부산 느낌? 그렇죠. 아니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람.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인 게 저희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맞아. 경상도 이런 바이브만 느끼다 보면 새가 너무 몰입해서 막 달려가면 이누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둘이 막 달려가면 형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을 말려주는 그어줄 수 있는. 견제를 해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일단 뭐 부산 출신 배우분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허성태 배우님이 일단 가장 핫한. 저희가 먼저 섭외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같이 해주기로 하셨고 시연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부산 출신 배우 중에서 가장 재밌는 배우가 아닌가. 아 반가워라. 보현 씨는 피지컬이 우수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시연이 형이랑 또 친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준빈 씨 같은 경우가 좀 제가 팬심에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고 제가 원래 곽튜브 채널에 초창기 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분 초창기에 주장하려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빈 씨가 만든 옷도 그냥 제가 구매해서 입고 했던 어필했죠. 아 근데 우연찮게 미팅이 당일날 잡혔는데 제가 그 티를 그날 입고 있었어요. 수줍게 이제 팬심을 드러냈더니 좋아라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뭐 호진이 형 이름 듣고 왔었죠. 준빈이라는 친구도. 아니야 그렇진 않았어. TVN의 아들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한국에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자 하는 젊은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 뵙고 뭐 카페부터 요즘 뭐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이렇게 시드니 가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도 올려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 되게 많은 직종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의외로 놀랐던 건 남자분들은 도축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도축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도 공사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포장 있죠. 도로포장
블럭 포장. 그걸 한국 사람이 잘한대요. 시드니의 바닥에 50%는 한국 사람이 깔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가 정설이에요. 거기 시드니의 정설. 이는 욕심 많이 냈는데. 답사를 갔다가 촬영 답사인지 이민 답사인지를 좀 헷갈려 하다가 왔는데 알바 경험이 많아서 웬만한 일은 다 자신이 있다 보니까 데모도가 진짜 엄청나게 벌거든요. 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이게 돌을 들어야 돼요. 30kg짜리 돌을. 이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저는 그거 하고 싶긴 했어요. 제가 만일에 제주가 있으면 파티쉐? 빵 만드는 일?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호주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막 5시부터 카페가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저는 사실 워낙 올빼미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안 되기 때문에 카페에도 좀 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농장이나 데모도 같은 거는 큰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워홀은 안 가야 맞는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게 왜냐면 실제로 영업장에 저희 연예인을 고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 업주분들이 부담을 느끼세요. 확실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모도라는 직종도 저희가 섭외를 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늘 많아요. 근데 저희가 가는 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촬영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고 해서 애를 먹었고. 그리고 가장 그 위기는 숙소 문제. 출연자도 모르는 비하인드. 출연자 숙소를 섭외를 했는데 주인이랑도 현장에서 알았다 이러더니 저희가 한국 돌아와서 이거 열어봤더니 부킹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플랜 B로 이제 잡았던 숙소를 가야 되는데 출연자들이 입국하는 날부터 렌트가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보통 이제 그 에어비앤비는 체크아웃이 아침 10시거든요. 저희는 촬영을 오후 1시에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감독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거치 카메라 100개를 3시간 안에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집을 싹 치우고 카메라를 다 다는데 3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 모드여가지고 자동차 경주 같은 거 보면 차 탁 쓰면 바퀴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캐리어 끌고 나가시자마자 사람 30명 뛰어들어가가지고 침대 정리하고 카메라 달고. 우와 엄청 큰데요? 와, 제작진한테 제일 힘들었던 현장은 청소 촬영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죠. 방송이라는 거는 보통 뭘 만드는 과정을 찍는 게 쉬워요. 카페는 뭘 하면 커피가 나오고, 농장은 뭘 따면 바구니에 뭐가 따지고, 근데 청소는 원래 뭐가 많던 걸 없애는 일인.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티현이 형도 되게 청소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억울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청소나 카페는 세팅하는 몇 시간만 힘들. 농장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내내 그 더위와 벌레와 맞습니다. 네, 그런 저희 농장에서 워킹홀리데이 했던 보현 씨랑 준빈 씨는 농장이 워낙 덥고 워낙 넓으니까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될 일이 많아서 좀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찐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맛보기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진짜 노동을 하고 시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가 1번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고 훨씬 많은 시간 도현 씨랑 준빈 씨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정남 씨가 중반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배정남 씨 처음 도착했는데 나머지 4명을 순식간에 서울 사람으로 만들던데 혼자서. 시현 형이 한마디 했잖아요. 야, 니는 우리 아빠랑 얘기하는 거 같아. 맞다. 막일 2개 주이소. 막 밤에 또 하나 나가게 해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첫날 출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와, 우리 뻥 가지겠네. 막. 아마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남이 형일 수도 있다. 맞아. 합을 워낙 오래 맞춘 분들이라서 그런지 서로에 대한 비하인드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난 별말 안 했는데. 저희도 별말은 안 했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도 뭐 그닥 아무튼 뭐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호진 PD님이 촬영 내내 그렇게 촬영 통제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저는 미친놈이었죠. 자동차에 미친 사나이. 그렇게 급발진하신다고요? 진짜로. 전 미쳐 있었습니다. 자동차람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촬영장만 3군데에 본부가 있고 그 밖에도 스태프들이 타고 뭐 이동하고 그럴 때마다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를 조금 불렀어요. 정말 그 엄청 테트리스를 잘했어야 해.
차량을 많이 못 부른 이유는 골목이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차를 동시에 거기다가 투입하거나 이러기에는 불편한 공간이어서 한 대가 정해진 루트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집착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하나 하면 처음에는 차량을 부드럽게 연결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고차가 어디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뭔가 만들어서 그 차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랑 그 메인 작가님이랑 이제 농장을 이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게 점심시간이어서 때마침 한식이나 먹고 갈까요? 해서 한인타운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저희 배차 기장님은 리드컴이라는 지역에 갔다고 이제 자기 상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아니 4호차 왜 거기죠? 왜 한인타운에 계시죠? 메인 작가님이랑 저랑 둘이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그리고 가분시 시스템이 원래 있었잖아요. 아예 다 호진 선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듣고 계시니까 아니,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멀리 있으니까 모니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디스코드라고 게임할 때 많이 쓴다는 그거를 저희가 좀 연결을 해가지고 출연자 오디오에 다 물렸어요. 그걸 모두 다 듣고 계셨더니 이제 저는 이제 다 듣지만 내용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 가지? 오로지 차 지금 어딨지? 차에 왜 바닷가에 갔지? 행복의 순간이 있었니? 꼭요. 갑자기 이 분위기였어요. 아, 아니,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다는 출연자들이랑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갔다 와서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아요.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 했는데 힘들었던 기억은 거의 삭제된 것 같고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약간 출연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유쾌하게 풀 수 있는 그림이 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엄청 그리워하는데 매기가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기획 의도의 맨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형성하고 돌아왔다는 게 제일 즐거운 거죠. 결국 프로그램 만들면서 제일 기분 좋은 거는 계획했던 게 찍혔네. 이게 제일 기분 좋은 거니까. 맞아요. 일 열심히 하고 홀리데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힐 잘 즐기는 워홀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경상도 친구 사귄 것 정도로 이 작은 그룹의 동화가 되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되게 즐겁게 보내거든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즌 2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자면 첫 번째 시즌에 같이 즐겨주시면 다음 것도 즐겁게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쩌다 사장 3를 준비를 해야지.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좀 씹었니? 어쩌다 사장 시리즈 새 시즌을 준비 중이고요. 순조롭게 제작된다면 올해 안에 시청자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